자, 우리 그 대입학 한 번에 끝내기 같이 시작할 건데요. 자, 일단 그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그 대입학 21, 24도 독해력이다. 이렇게 쓰여진 거. 그 밑에 보면 기출문제, 최신판 모의고사 대비형 이걸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문제별 필요한 요령들이 필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각 유형별 문제 우리가 21번부터 24번까지 유형들을 다 살펴볼 겁니다. 다 살펴볼 거고 21번부터 24번까지를 가장 잘 내가 정리한 그 참고 자료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필기 잘해주시면 돼요. 필기 잘해주시고 꼭 쭉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 드린 거 있죠. 워크북은 21번부터 24번까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총 7세트니까 28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문항을 푸시는데 4문제씩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8문제씩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한꺼번에 28문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가다가 성의 없이 풀게 돼요. 왜냐하면 21번부터 24번까지 유형은 사실은 우리가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틀리면 안 그래도 뒤쪽에서 틀릴 가능성이 큰데 시험의 전체적인 그 부담감이라든가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쪽 유형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워크북은 4문제에서 8문제 이렇게 푸시되 4문제당 한 10분을 넘기지는 않도록 거기 제한 시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푸는 습관들을 꼭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아시겠죠?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시험이잖아요. 다음 달에 시험이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건 그 시간만 충분하면 다 풀 수 있는데 그걸 묻는 건 아니죠. 그쵸? 제한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내서 풀 줄 아는가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주는 압박은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우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잘 풀도록 미리미리 연습을 잘 해주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1번부터 이제 24번까지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는 함축구미하고 글의 요지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주제하고 제목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내가 독해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면 사실은 그런 거 알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잘 푸는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면 야 어떻게 하면 너 그렇게 영어를 잘해? 너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국어를 잘해? 국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잘 읽으면 돼요. 그 영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답을 잘 찾아? 그냥 읽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면 그 조금 국어나 영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없어? 이렇게 하면 잘 풀 수 있다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다시 태어나라고 하세요. 좋네, 재수없는데. 자, 아무튼 그럼 결국은 전체적으로 독해를 잘했을 때 얘기겠죠. 그쵸? 독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문제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 한 장 넘겨보면 2페이지에 선생님 얼굴 있죠? 중요한 거니까 얼른 적어주세요. 그거 있죠? 그 위에 필기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같이 필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 특히 이제 최근에 1번이 그 시험에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출제자들은 저걸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1번을 캐치를 잘 해주시면 3번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약간의 요령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기는 한데 기본적인 건 일단은 1번. 그쵸?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비슷한 맥락으로 3번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문장이 연결이 될 때 있죠. 문장이 연결이 될 때 보통 이제 문장을 한 문장 갖고 시험에 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소한 이제 5문장에서 6문장 이렇게 여러 문장들이 보일 텐데 그때 중요한 건 문장이 2개가 딱 나왔을 때 그 2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장 사이의 관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포괄적인 말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말. 됐죠?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보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보인다면 당연히 어디가 더 중요할 것이다? 당연히 상위 개념 위주로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얘기가 나오고 베이스볼하고 바스켓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스포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앞에서 망고하고 사과하고 바나나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무슨 얘기? 뒤쪽에 프루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씩의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건 2문장의 관계. 어떤 게 어떤 것을 포괄하는 말인가. 이걸 잘 생각하고 가주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요 자리 있지. 상위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 즉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때 친절하면 요 사이에 for example 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거 잘 안 줘요. 야, 내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말이야. 어제 망고를 사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 됐죠? 내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어제 망고를 사 먹었는데 됐지? 이런 관계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문장들의 관계를 잘 보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읽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석은 잘하는데 뭐가 지문에서 문제를 파악하는데 혹은 답을 찾는데 핵심인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 상위 개념을 잘 생각해 주자. 선생님, 근데요, 저는 포괄적인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요거는 알잖아. 그치? 하위 개념 주변에, 하위 개념, 구체적인 사례 주변에 약간 느낌이 다른 말, 그게 포괄적인 말일 것이다. 감이 안 올 때는 그렇게 판단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잡아. 사례 앞이나 뒤에 포괄하는 말이 있을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전체를 중요한 거죠. 대입하뿐만 아니라 대명사, 지시어, 그 다음에 어떤 것? 연결어. 적어주세요.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자, 일단 대명사하고 지시어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대명사하고 지시어는 반복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반복되는 건 당연히 뭐가 될 수 있겠다?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연결어 있죠. 여러분 연결어는 크게 3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but 계열이 있죠. 그쵸? 흐름이 바뀐다는 거 말해주는 거. 그 다음에 so 계열이 있지. so하고 비슷한 느낌 주는 거 뭐, therefore. 그 다음에 hence, as a result, 뭐, in consequence,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치?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같은 흐름을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는 also하고 비슷한 느낌 주는 거. also, furthermore, besides, in addition, 이런 것들 있지. 걔네들은 당연히 같은 성격으로 추가죠. 즉, 연결어가 보이면 첫 번째, 같은 흐름일 것이다. so라든가 but, so라든가 therefore 그런 것들 있죠. 두 번째, 다른 흐름으로 바뀌나 but이 보이면, 그쵸?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so 느낌을 주는 것, 그 다음에 but 느낌을 주는 것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중요한 건데. 같은 성격,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같은 성격으로 추가되는 게 바로 뭐다? also 느낌을 주는 것들이다. 그래서 연결어가 보이면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아니면 추가되는 거냐,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중심 문장 있죠. 이 중심 문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평가원도 정말 선호하는 케이스이긴 해요. 크게 3가지. 뭐가 있었을까? 중심 문장 하면. 원인과 결과의 느낌을 주는 거. 인과. 이따 다 나올 거야. 인과라든가, 그 다음에 비교 대조.
두 개를 가지고 비교나 대조했을 때는 대상과 차이점. 됐지? 비교 대조. 그 다음에 정말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 약간 이런 거 있지. 양보. 뭔지 알죠? 올도가 들어가 있는 것. 올도가 들어가 있는 것. 이븐도가 들어가 있는 것. 이븐 이프가 들어가 있는 것. 중심 문장이다. 그 중심 문장에 전체 지문의 내용을 말해주는 키워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돼, 요거는. 그렇죠?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어렵죠. 요게 이따도 보일 거거든? 이따도 보일 건데, 일단 대우명제 같은 경우는, 자, 같은 내용을 연결하는데요. 앞에 문장을 두 번 부정한 문장이 보일 때. 됐지? 자, 즉,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있고, 뒤에 또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있는데, 두 문장의 관계를 봐야 돼. 일단, 잘 들어. 일단 두 개의 문장이 딱 보이는데, 그 두 번째 문장 앞에 but, however, 이거 안 보여.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줘. 같은 맥락을 생각해주고, 둘을 가지고 뭘 판단한다고? 상위 개념이냐, 하위 개념이냐, 먼저 판단한다. 두 번째, 같은 맥락일 텐데,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될 거냐? 첫 번째 문장이 이런 느낌이라면, P면 Q다.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not Q, not P. 이런 느낌일 때 적어보세요. 요건 순서나 삽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대입학이나 빈칸 문제에서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어디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같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다른 얘기 같은데. 봐봐. 앉아있으면 편하다. 똑같은 말. 두 번 부정해봐. 앉아있는 것과 편하다라는 걸 두 번 부정해보면 서 있으면 불편하다. 됐지? 그 느낌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편하다. 서 있으면 불편하다. 청소를 해서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다. 떨어진 걸 보니 러셀 같구나. 됐지? 이해되지? 그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자, 봐요. 자, 요거 이제 전에 평가원에 나왔던 유명한 문제죠. 그쵸? 순서 배열 문제였는데, 위쪽에 있는 문장이 맨 위에 제시문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A, B, C 중에서 밑에 나오는 문장을 먼저 연결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참고로 여기서 blushing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 수능이 그래서요. 약간 이런 것들의 독해의 특징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 있지. 그 뭐 토익이라든가 토플. 선생님은 토익은 대학교 때도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 진짜로 어휘력 있죠. 어휘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으로도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력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즉 사실적인 독해하면 돼. 그냥 읽고 해석만 할 줄 알면 풀리는 것들이야. 근데 수능은 읽고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치? 함축우 및 추론이라고 하지. 그쵸?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추론이라는 건 바로 뭐야? 지문 속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해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추론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과 문장 사이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대우명제 이런 관계들이 있지. 이런 관계들 우리가 알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블러싱,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유일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 독특하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유일하게 인간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잖아. 사람만 얼굴이 빨개지잖아. 고양이 당황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거 봤어? 개 당황했을 때 얼굴 빨개지는 거 봤어요? 인상 쓰겠죠? 빨개지지는 않고요. 표정 보면 느껴지는 게 있기는 하지만.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적인 것이며 요거 어떻게 해석할래? 요거. 비자발적인 그지를 하니까 문제라니까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요렇게 수능이 원하는 뜻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에 의해서? 당혹감이지?
그 다음에 이걸 자신을 의식하는 거 그렇게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수능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그 뜻이 생겨. 그치? 자, 그러면 사회적 환경에서 당황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 발생하는 비자발적인 신체적인 반응, 그것을 블러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블러싱은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거야. 대유명제로 바꿔봐. 사회적 환경에서 얼굴이 빨개진다. 바꿔 말하면. 자, 두 번 부정해봐.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 그럼 사회적 환경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 사회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소셜의 반대말은 혼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 사회적 상황에서 얼굴이 빨개진다. 혼자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 자, 뭐가 보이니? 혼자 있을 때. 됐죠? 혼자 있을 때 바로 뒤에 쭉 보니까 don't blush 보이지? 무슨 말이야?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어디에서 나왔을 때에도 문장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대입학 문제에서 나왔을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무슨 알겠죠? 그쵸? 요거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나왔을 때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나왔을 때 일반적 의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견은 어떤 개인이 가지는 의견이 아니면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거야. 그치?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을 many people, most 이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그걸 살짝 바꾸면 it is said that, it is believed that 뭐뭐라고 말해진다, 뭐뭐라고 믿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보이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누구의 생각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니? 필자의 생각이잖아. 그럼 요건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지. 일반적 의견을 시작하면 뒤쪽에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일반적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반전 주제를 찾아간다. 자, 그 다음에 반복되는 표현은 당연히 그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은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다른 표현이지만 방금 전에 나왔던 대우명제도 패러프레이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이거 볼 수 있죠?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무슨 얘기? 가격에서 빼드립니다.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가격에서 10% 빼드립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요런 것도 보란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구체화가 뭔지는 알겠죠? 요게 구체화야. 그치? 요게 구체화. 즉, 밑에 가볍게 한번 적어볼까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 이 정도 한자는 알지? 설마 우리 지성인데 그럼요. 문명국에 살고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일반화는 이제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포괄적인 말로 즉 뭘 보는 거야? 항상 읽어갈 때 어떤 게 포괄적인 말이냐? 어떤 게 포괄적인 말이냐? 그 다음에 대명사하고 서치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뭘 가리키는 거? 반복이겠죠? 그쵸? 왜? 대명사는 앞에 있는 거 반복할 때 쓰는 거잖아. 서치도 앞에 있는 거 반복할 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보이면 반복은 곧 뭐가 될 수 있다고? 핵심어,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지. 4번에서 문장이 길어질 때, 첫 번째, 문장이 길어질 때, 요거 놓치면 안 돼. 길어질 때는 특히 명사가 보이고 뒤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보통 얘네들 앞에 쓰니까 선행사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일단 중요한 건 문법인 걸 떠나서 얘가 보이면 얘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 왜?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부연 설명은 왜 하겠어? 부연 설명은. 그 명사만으로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그쪽이 중요한 정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야. 문장이 길어지면 관계대명사 알지? 후라든가 위치, 관계부사 when이라든가 where. 걔네들 다음 내용을 좀 더 힘줘서 읽는다. 아시겠죠? 자, 그거 보시고 하나만 더. 동격의 접속사 tet. 뭐뭐라는 이렇게 명사 뒤에 대시 보였을 때, 명사 뒤에 대시 보이면 역시 그 that 다음 내용을 잘 읽는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알겠죠? 기운 내세요. 시간이 갈수록 좀 더 표정이 밝아질 거야. 그치? 야, 우리 하루 종일 공부할 때 언제 제일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갈 때쯤이지 않냐?
그치? 아침에 조금 우울하고. 그죠? 아침에 뭐 되게 뭐 이렇게 뭐지? 기분 좋게 막 공부를 시작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가 아침에 올 때마다 막 설레요? 오늘도 청소를 가는 날이야. 어떡하지?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내가 많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선생님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시가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콜론이 보이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동격이야. A, B 이렇게 쭉 나오면 결국은 A하고 B는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둘 중에 있잖아. 상위 개념을 가져가려고 노력해 주세요. 둘 다 비슷한 내용인데 둘 중에 어떤 거? 상위 개념을 가져가려고 노력해 본다. 아시겠죠? 둘 중에 상위 개념.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더 좋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죠? 그러면 조금만 더 적겠습니다. 필기해 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5번하고 7번. 그러나 6번까지 할 수 있으면 최상. 6번까지 할 수 있으면 최상이 되는 거고. 자, 일단 인접한 두 문장은 논리적 연결성을 갖는다. 무슨 얘기? 서로 비슷한 얘기다. 벗으로 연결되지 않은 두 문장은 서로 비슷하다. 그 얘기야.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지문 속에서 필자의 말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죠? 필자의 말을 기준으로 삼는다. 무슨 얘기? 배경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다. 영어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 지문을 출제하지 않는다. 그건 출제위원이 한 얘기예요. 출제위원이 한 얘기니까 문제를 선별할 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선별을 할 때 이거 문과 학생이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거 탐구를 이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이 가장 유리한 소재 아닌가요? 뺍니다. 이런 식으로 왜? 독해력을 묻는 거지 배경 지식을 묻는 게 아니다. 따라서 지문 속에 나오는 정보만 가지고 생각한다. 국어처럼 곱씹어 생각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문맥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지 낯선 표현이라든가 단어가 지문에 보일 수도 있고 선지에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아는 거 활용해. 아는 거 활용하라는 거고 가령 접두에서 프리가 보인다. PRE. 그러면 미리 앞 그거이지 않을까? 컴이 보이면 함께이지 않을까? 디스가 보이면 멀어지는 거 아닐까? 이거 생각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보는 거야. 물론 어근도 마찬가지인데 접두어라든가 어근이 딱 보이면 얘네들을 가지고 일단 유추해 보는 거야.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치? 긍정이냐 부정이냐 유추를 어느 정도 해보시고 영어는 잘 들어. 함께하면 좋은 거고 멀어지면 나쁜 거야.
됐지? 왜? 함께하면 서로 비슷하고 친하니까. 그치? 성격에 맞는 사람끼리 같이 다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틀어지면 멀어지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come이라는 접두어가 보이면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들 거고 디스는 멀어지는 거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보일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먼저 성격, 그 다음에 방향성. 방향성 잘 봐. 특히 방향성이라는 것은 무엇이 제시될 때 지문 전체적으로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 있을 때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 프리는 뭐라고 했어? 프리는 미리 앞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뭘 쓰게 되면 요걸 쓰게 되면 다시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최대한 활용해 보는 거야. 활용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연결하는 말씀드렸죠? 그쵸? 같은 성격이냐 다른 성격이냐 추가냐 이렇게 아는 거 활용해봐. 아는 거 활용해보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단어를 많이 외워두는 게 좋은데 수능 때 꼭 있잖아. 기출되지 않은 단어 있지. 한두 개씩 꼭 나온다. 좋은데 짜증나. 한두 개씩 꼭 나와. 그래서 문맥을 막 파악하고 막 그러래.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말일까요? 선택지에 비교급이 있다라는 것. 더 좋다, 더 나쁘다. 선택지에 비교급이 있다라는 것은 지문 속에 최소한 몇 개? 2개 이상의 대상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중심 소재가 2개라는 걸 보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 선지에서 왜 헷갈리겠어? 잘 들어. 자, 지문을 잘 읽어야 선지에서 안 헷갈리는 거야. 선생님, 저 지문의 내용은 알 것 같은데요. 선지에서 헷갈려요. 지문을 못 읽었다는 뜻이잖아. 그치? 지문을 잘 읽었으면 밑에 선지에서 헷갈릴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요령을 꼭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선지에서 비교급이 보이면 지문 속에서 중심 소재가 2개 이상은 나와야 돼. 그치? 2개 이상은 나와야 돼. 그래야 뭐 더 좋다, 더 나쁘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 어떤 거? 시점이 2개 이상 나왔을 때도 가능해. 현재하고 과거를 비교하거나 했을 때. 그래야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잘 봐야 돼. 비교급이 나오면 2개 이상이 등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비교급이니까 얘네들의 무엇이 존재하는지,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비교급 자체가 차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선택지가 최근에 좀 길어지거든? 이따 보여드릴게요.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선택지는 항상 어디가 문제일 것 같아? 우리가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답이 아닌 걸 엑스표시하고 시작을 하잖아. 근데 어떤 게 헷갈리는 거야? 앞에는 답처럼 보이고 뒤쪽에 살짝 잘못된 단어라든가 흐름과 관련 없는 단어가 보였을 때, 즉 선택지가 길어지면 어디? 선택지 끝부분에 주의해서 읽어갈 것. 됐죠? 끝부분에 항상 어떤 거? 함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만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쭉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선생님 조금만 더 있으면 감기하고 한 달 살이 하게 생겼어요. 자, 아무튼 근데 마스크 쓰니까 보기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 쓰면 어떠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야 근데 뭐잖아. 우리 한 번은 이제 서로 얼굴을 잘 몰랐던 시절이 있지 않았냐? 다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반은 1년 동안 그 친구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내가 그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일단 물을 마시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 마스크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 그치? 마스크를 적셔가지고 그걸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딱 마시고 있는데 어떤 한 여학생이 딱 지나가다가 나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녕? 선생님. 그렇게 생기셨군요.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본인은 얼마나
아무튼 자, 서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어찌됐건요.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뭐가 보이는 거야? 보이지? 중심 문장 아니냐? 인과, 비교대조, 양보. 그치? 자, 여기 이제 중심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명사 뒤에 대시지. 동격의 접속사.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명사 뒤에 대시 보이면 여기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딱 보이지? 그러면 처음에는 careful thinkers라는 걸 봐야지. 그리고 older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의 양보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문장에 몇 개가 보일 거고 두 개가 보일 거고 두 문장이 서로 약간 반대 느낌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는 careful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뭘로 봐줘야 맞겠어? careful의 반대 느낌으로 봐야죠. 그쵸?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snap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그 뭐지? 성급한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 그쵸? 무엇의 반대라고? careful의 반대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준단 말이야. 그치? 왜 이런 단어를 여러분 그 형용사로서 외우고 있어요? 거의 쉽지 않단 말이야. 그 다음에 careful의 반대니까 아예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대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일단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야? 우리는 신중하지 못하다 그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이거 딱 보이지?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 했었니? 게다가 그 말이지. 같은 성격 추가지. 최소한 뭐가 나올 것 같아? 부정적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지. 최소한 부정적 내용. 그러니까 수많은 편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겠지. 그게 inhibit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그쵸? 뭔가 못하게 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override. 아까 접두어, 어근 활용하자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딱 끊어보는 거야. 오버가 그럼 어떻게 뜻이야? 오버가 위쪽이지.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ride는 무슨 말? ride. 뭔가 탈 것을 타고 지나가는 게 ride 아니야? 그럼 뭔가 탈 거를 타고 뭐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위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밟아버리면서 지나간다는 느낌이야. 그래서 override가 위에서 아래 것을 짓밟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래쪽의 것을 무력화시키다, 무효화시키다 그런 뜻이 생긴다고. 쉽게 그냥 짓밟다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수많은 편견들이 이걸 짓밟아 버린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야? 수많은 편견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딱 보이지? 이거 무슨 말이냐, 요거. 직관적인 그 말이지. 그럼 직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 아까 involuntary 있었지. 왜 아까 involuntary를 어떻게 해석했어? 비자발적, 그러면 안 된다니까? 비자발적이라고 해석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활용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걸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니. 그럼 얘는 바로 무슨 말이야? 직관적인 거니까. 직관적이라는 것은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무의식적인, 그렇게 되는 거야. 무의식적인 그 뜻이 되는 거고,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수능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니까? 이걸 이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실험 연구하고 있어? 내가 맥락을 안 보는 거야, 이게. 아는 단어로만 생각하는 거. 그게 맥락을 안 보는 거야. 봐봐. 이번에 24번 문제 있었지. 24번 그 제목 문제에서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스스로 부여한 고립을 관찰한다가 아니라고. observe가 관찰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뜻도 있잖아.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내가 아는 뜻으로만 때려 맞추니까 그러니까 내가 맥락을 못 본다는 뜻이거든. 이게 아이디어라는 뜻도 있어. 생각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그치?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또한 방해할 수 있습니다. 뭘 방해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의 수용이라든가 받아들임을 방해할 수 있다. 같은 성격으로 부정적인 내용 보이시?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과학적인 것의 수용을 방해할 수 있어. 그럼 맞았지. 그쵸? 같은 흐름을 쭉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 이제 이런 것들 봐봐. 올도라는 그 중심 문장 같이 명사 뒤에 대시 보이니까 어떻게? 뒤쪽이 중요하다라는 거 봤고, 올도를 통해서 careful과 뒤쪽이 서로 반대 느낌이라는 거 봤고, in addition을 통해서 같은 성격으로 추가된다라는 거 봤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우리가 방금 전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두루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쵸? 자, 그러면요. 이제 함축 미출을 필기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적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맨 위에 세 가지예요. 문장의 연결성을 내가 파악하면서 잘 읽어간다. 즉, 벗으로 시작하지 않는 문장이라면 앞 문장과 같은 맥락일 것이고 앞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 문장이라는 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쵸?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인과 비교대조, 양보. 그치? 특히 양보. 양보가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 21번에서도 나왔잖아. 올드로 딱 시작하는 거, 뭐 빨강과 뭐 보라색이 어쩌고저쩌고 뭐 보고 있잖아. 그게 중심 문장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핵심을 잡아내야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똑같은 힘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장을 어느 정도 읽어가면서 둘의 관계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다. 요 관계만 파악이 됐어도 하위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야? 힘 빼고 가볍게 속도 내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드로 시작했네? 표시하는 거야. 표시 시작하면서 중심 문장이구나. 좀 더 내가 신경 써서 읽자. 그리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같은 힘으로 읽으니까 나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답을 찾으려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성은 뭔지 알겠죠? 요거 중요한 게 요거야. 일단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상위 개념 위주로 잘 읽어가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건데 요게 있잖아. 특히 이제 함축음의 추론 같은 경우가 6월하고 9월까지 평가원에서 이렇게 내다가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루면 밑줄은 주제나 주제와 반대가 될 수도 있어. 밑줄은 주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주제와 반대되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다가 수능이 되면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의 소재를 비교 대조하다가 밑줄이 둘 중에 어떤 거냐. 밑줄이 둘 중에 어떤 거냐.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밑줄은 주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본다고? 구성을 본다. 한 중반부 정도까지 읽어가면 대충 감와. 중반부까지 읽어가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구나. 그럼 밑줄은 주제와 관련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것 같은데 중심 소재가 두 개가 보이는데 그러면 밑줄이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요거 알겠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키워드는 아까 지문 속의 시그널을 활용해서 파악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밑줄. 최근에는 그 밑줄에 대한 단서가 전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밑줄 주변 문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밑줄 주변 문장의 내용을 잘 읽고 봐봐. 밑줄 앞 문장과 밑줄에 있는 문장이 but however로 연결된 게 아니야. 그냥 앞쪽과 같은 맥락일 거야. 또 밑줄에 있는 문장 그 다음 문장 있지. 그 다음 문장에 아무런 연결도 없이 그냥 뭔가 또 나와. 그럼 또 그 다음 문장은 밑줄에 대한 구체화일 거야. 이런 식으로. 밑줄이 있는 문장 주변에 아무런 연결도 안 보이면 밑줄이 있는 문장 주변의 내용이 밑줄과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잘 읽어가되 요거 잘 그려주세요. 요거. 그러니까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그 상황만 가지고도 답을 잘 푸는 거 있죠? 19번. 그렇잖아요. 옛날에 19번에 생각보다 의외로 어려운 단어 많이 등장하는 거 알아요? 근데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죠. 19번 문제 풀면서 두 가지만 생각하지 않냐? 빡쳤다가 좋아진 거냐, 좋아졌다가 빡치는 거냐.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과 이미지를 그려보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고, 특히 잘 들어. 하나의 이야기인지 두 개의 이야기인지, 숫자가 많아지는 건지 적어지는 건지, 숫자의 개념이 보이면 변화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어떤 과정이라든가 인과가 보이면 그 순서를 명확히 잡아놔야 돼.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그 다음인지. 알겠지? 요거 여러 번 읽어도 보니까 여러분 읽어두면서 이거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봐요. 뭐 스포츠를 얘기하고 베이스볼, 바스켓볼 이렇게 대놓고 둘 사이에 관계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문서에서 계속 베이스볼, 바스켓볼, 테니스, 뭐 스위밍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야? 스포츠 얘기라는 것을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포괄적인 말을 늘 의식하면서 간다. 지문 속에서 명시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건 주제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과일을 좋아한다, 망고, 바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망고하고 바나나하고 사과를 존내 좋아해. 끝. 그럼 무슨 얘기야? 과일 좋아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지? 반복 강조되는 말을 보면서 어떤 것이 포괄적인 말이고
포괄적인 말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이걸 가져가 주는 게 21번부터 24번까지 대입학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제에서 나왔을 때 선제에서 반대로 했을 때는 게 보이거든? 하나는 가능하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불가능하다고 보여. 그러면 이건 선제를 만드는 원칙 중에 한 가지예요. 정답이 되는 선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오답되는 선제를 반대 의미를 하나 만들고 이게 딱 선제 만드는 원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그게 딱 보이면 근데 요거는 문제 제작 출제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선생님 대학 때 배웠거든. 그래서 이제 뭐지? 그 교육학과 수업을 들으면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영문과인데 연교과 수업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책이 한 300페이지 돼요. 그 중에 빈칸 문제는 이렇게 만든다. 주제나 제목은 이렇게 만든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때 선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 바로 뭐냐? 정답되는 선지와 반대되는 거. 그게 나오면 둘 중 하나가 답이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서로 선지 중에 반대로 했을 때는 게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답이니까 나왔을 때 활용한다.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를 풀어봐야 이제 우리가 감 잡을 수 있겠죠? 자, 넘겨서 1번하고 2번을 지금 풀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있죠? 여러분 2번에서 밑주신 This civilization of leisure was in reality a Trojan horse. 보이지? 그 트로전과 horse를 좀 띄어쓰기 해주세요. 띄어쓰기 잘못된 게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트로전 띄고 horse 이런 식으로요. 밑에는 맞게 나왔어요. 그 문제에서 트로전 그 다음에 horse. 어딘 찾았지? 그치? 그 문제에서 밑줄 친 2번 문제 있죠? This civilization of leisure was in reality a Trojan 띄고 그 다음에 horse 이렇게요.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1번하고 2번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6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에 2번, 그리고 2번에 4번. 이렇게 됐죠. 일단 칠판을 보면 올해 그 6월하고 9월에 그 선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요. 그 밑줄에 대한 해석만 가지고도 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나 밑줄의 해석만 가지고는 오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걸 9월 달에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축음의 추론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밑줄을 해석은 하되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라든가 방향성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준다. 자, 일단 6월 같은 경우는 부스트는 증가라는 뜻이죠. 뭔지 모르겠지만 증가하는 거야. 그 증가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grounded. 원래 grounded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니까? ground에서 나온 거니까. ground는 땅이라든가 토대란 뜻이죠. 그래서 grounded in 하면 뭐뭇을 토대로 하고 있다, 뭐뭇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해서 based on과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럼 얘는 사실은 되게 쉬웠었어요. 6월 달에는. 그치? 그래서 그 증가는 무엇을 픽션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 픽션이라는 건 무슨 말? 꾸며낸 이야기니까 잘못된 거죠. 그쵸? 그래서 자, 당신이 당신의 성취에서 느끼는 프라이드, 자부심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픽션이니까 unreliable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꾸며낸 이야기니까 믿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집이니까 원래 있던 곳 아닌가? 이렇게 고르면 오답이라는 거죠. 그쵸? 지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선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길어지고 있죠. 그쵸? 좀 더 꼼꼼하게 독해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로 바로 가서 자,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쭉 보면 그 처음에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면 1번에서는 physicians and other natural scientists 딱 보이죠? 그래서 물리학자와 그리고 먼저 그 의사가 되겠죠, 그죠? 물리학자죠, 그죠? 물리학자를 보면 되는데 의사라는 뜻도 있는 거고 그러면 물리학자와 다른 자연과학자들이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테스트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그 요거는 일단은 그 과학자들은 뭘 한다는 뜻일까요? 테스트가 원래 검증하다는 뜻이죠. 그쵸? 검증하다는 뜻이니까 얘를 요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렇게 과학자들은 통제된 실험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입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요게 딱 보이죠? 요게 딱 나타나면 흐름이 바뀐다라는 것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라는 것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구와 scientist와 macroeconomist 이렇게 딱 끊어볼까요? macroeconomist. economist는 이제 경제학자죠. 그렇죠? 경제학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macro가 쓰였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macro는 낮의 느낌인 거고 이렇게요. 그래서 작은 것까지 보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매크로 이제 크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는 거시 경제학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나 보세요. 거시 경제학자 즉 경제학자들이 실험실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쓰는 실험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un economy-wide experiments of any kind 이렇게 딱 보이죠? 이때 run은 어떤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원래 그쵸? 타동사로 쓰이면 즉 뒤에 목적어를 가지면 어떤 상점 따위를 운영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나왔었거든요. 운영한다라는 것을 뭔가를 실행하다, 실시하다 적어주세요. 실행하다, 실시하다, conduct.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어떤 거냐? 자, 두 부류의 대상이 등장하는데 과학자와 그리고 경제학자 얘기. 차이점은 경제학자는 과학자들처럼 실험을 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요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conomy wide. 그대로 쭉 끊어볼까요?
그러면 economy는 경제죠. 그러면 economy experiment니까 경제 실험이겠지. 그치? 경제학자니까 경제 실험을 할 거 아니야? 그쵸? Y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폭넓은 경제 실험. 됐지? 폭넓은 경제 실험. 이 YD가 앞에 나오는 무엇과? 매크로 Y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만약에 마이크로 이코노미스트라고 했다면 Y들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쵸? 요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이미지로 활용해서 연결을 해준다. 됐지? 요거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쭉 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요, 요거 딱 보이죠? 별표 좀 해주세요, 별표. 요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granted 다음에 이렇게 보이죠? 그쵸?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필기해주세요.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얘하고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as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필기해 주세요. 빈도가 많지는 않은데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granted, but 이렇게 나오면 but 다음의 내용이 중요하며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이 느낌으로 중심 문장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기분내요? 기분내고 할 때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여기가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하는 실험은 쉽지 않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봐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가 다른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연구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경제는 여기 봐요. 각각의 경제는 유니크하며 독특하며 그쵸? 독특하며 그래서 그 경제들 사이에 무엇은 비교는 tricky 별표. 어떤 뜻일까요? 아니, 긍정일까, 부정일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비교는 쉽지 않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tricky가 까다로워. 적어보세요. 까다로워. 그래서 비교가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뭔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요. 통제된 실험은 또한 그 누구에게 자연과학에게는 뭔가를 제공해 주는데 그 뭔가가 바로 어떤 건가요? 여러분 그 seldom 보이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not과 비슷한 걸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에게는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을 자연과학자들에게는 실험을 통해서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이겠죠. 그럼 이거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밑에 보이죠? 밑에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딱 동그랗게 쳐볼까요? 여러분 5가 보이면 둘 중 하나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비슷한 거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비슷한 거 얘기할 때도 됐죠? 자,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chance 있죠? chance도 우연의 적어주세요. chance도 우연의. 근데 이런 그 거시 경제학자들에게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겠지. 봐봐. 자, 거시 경제학, 미국 경제를 연구하는 거시 경제학자들은 단지 한 명의 무엇만 가지고 있다고? 페이션트, 동그라미. 자, 여기서 페이션트는 진짜 환자일까요? 질병 나왔냐? 의사 나왔어? 아니잖아. 그래서 페이션트라는 것은 뭘로 가져맞겠어? 그쵸?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페이션트라고 했을까? 그냥 연구 대상이라고 하면 될 것을. 미국 경제가 안 좋은가 보죠. 이제 이해되지?
미국 경제를 연구하는데 그들에게 딱 미국 경제라는 한 명의 환자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미국 경제를 바로 페이션트라고 해서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지만 페이션트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미국 경제가 안 좋은가 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쵸? 실제로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미국 대통령이 각 나라들마다 관세를 부여하면서 자국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게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야. 왜 안 좋은지 아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제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조업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수입이에요. 그쵸? 다 수입이기 때문에 봐봐. 뭐지?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철강을 만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만드는 것들이 있지. 뭐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걔네들이 싹 다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기반이 부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는 게 맞대요.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서요. 봐요. 그래서 딱 미국 경제라는 하나의 연구 대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특별한 정책을 다양한 그래서 얼터너티브는 이렇게 딱 적어봐요. 다른 환경에 도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계속 무엇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밑줄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요거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밑줄 앞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밑줄 앞에 캔트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밑줄 앞에 캔트. 요거 놓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당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그 스퀴즈는 바로 무슨 말이니? 스퀴즈. 원래 스퀴즈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치약 있죠, 치약. 치약을 짜는 걸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게 스퀴즈예요. 이렇게 뭔가 압력을 가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그게 이제 스퀴즈인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into research. 그래서 into니까 요렇게 딱 표시 한번 해주세요. 압력을 가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스퀴즈예요. 됐죠? 압력을 가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도 스퀴즈. 스퀴즈는 누르다, 압력을 가하다 적어주세요. 여러분 그 답은 쉽게 나왔죠? 그쵸? 답은 쉽게 나왔고요. 그래서 당신은 경제를 어디로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야? 테스트 튜브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테스트 튜브는 어디에 나오는 환경이겠어요? 그쵸?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바로 레버러토리에 나오는 환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거시경제학자, 즉 경제학은 자연과학처럼 실험을 할 수가 없단다. 그 얘기였죠. 그쵸? 그래서 답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니? 답은 당연히 앞쪽에 캔트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부정으로 이제 해석이 되지만 밑줄 자체는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실험을 실행하다는 뜻에 뭐가 있는 것? 2번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거 보시면 되고요. 글쎄요. 나머지 다 아니죠. 그쵸? 나머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고, 일단 1번에서는 여기에 expush. 이렇게 선제 나오는 단어는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뭔가 기여했다, 그거 없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경제 이론이다, 뭐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테스트 결과를 함께 사용한다, 그 얘기도 없었고요. 여기에 expush. 어떤 기간에 관한 느낌이 있냐, 없냐? 없죠. 오랜 기간 동안 뭔가 한다, 그 얘기도 역시 없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쉽게 맞히는 문제일수록 확실하게 밑에서 이것 때문에 답이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습관을 조금만 더 들여주세요. 이 습관이 남아야 다른 헷갈리는 문제도 이게 답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나머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주는 습관들을 꼭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쭉 보면 나머지는 뭐 글쎄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요거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Think how hard physics would be. 자, 물리학이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만약에 그 분자나 입자가 생각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니? 화살표에서 쫙 적어보세요. 물리학의 연구 대상 적어보세요. 물리학의 연구 대상. 물리학의 연구 대상으로 적어주시고 맨 마지막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연과학은 연구 대상도 까다롭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연구 대상도 까다롭지 않고 야 연구 대상이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복잡해지겠니? 저를 가지고 실험하시려고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실험도 할 수가 있고, 근데 경제학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번의 별표. 2번의 별표. 여러분 혹시 그 트로이 목마 아시나요? 몰라도 풀린다라는 얘기 하는 거다, 지금. 몰라도 풀린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럼 최소한 여기서 뭘 봐줘야 되는 거냐면, 홀스라는 느낌은 가져가 줘야 돼. 말인가?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지. 그치? 그리고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제 같이 활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보이는 거냐면, 맨 밑에 별표에서 flank라는 단어 보이지? 말과 관련해서 그래서 옆구리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거야. 봐요.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죠? 그 전쟁에서 약간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그 나라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서 뭔가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선물을 준 거죠. 엄청나게 거대한 그 목마를 이제 선물을 주고 그 안에 병사들이 숨겨놓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상대편에서는 선물이니까 받았죠. 받아서 이제 성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대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놔둔 거죠. 그러니까 밤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병사들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문을 열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트로이 목마 이야기잖아. 그치? 자, 아무튼 말이라는 이미지를 좀 활용해 주는 게 필요하다. 자, 보세요. 자, 공정한 거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시작하죠. 자, 그리고요. 자, we would accept new technologies.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겁니다. 자, 여기 뭐가 보이니? 동그라미. 좀만 기운내. 자, 연필 들고 적어보세요. 자, 위치 딱 보이죠? 관계대명사죠. 아까 관계대명사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며. 그치? 그럼 일단은 여기서는 기술 얘기를 하다가 기술이 결국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modify는 바꾸다, 변경하다 그 뜻이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oblige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강요하다. 그쵸? 자, 우리가 특정한 변화에 보세요. 특정한 변화에 adjust to는 바로 무슨 말? 뭐뭇에 적응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특정한 변화에 적응하다. 뭐뭇에 적응하다. 적응하다는 뜻으로 알아두세요. 조정하다는 뜻도 있기는 해. 있기는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좀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쵸? 바뀌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나 in exchange 무슨 말? 자, 이때 in exchange는 원래 exchange가 바로 무슨 뜻이니? exchange가 교환 아니냐? 그럼 뭔가 주고받게 한다는 뜻이죠. 그쵸?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 기술로 인해서 습관도 바꾸고 뭐 특정한 변화에 내가 적응을 해야 돼. 그치?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내가 뭔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뭔가 해줬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요거 잘 봐. 여기서 grant 보이죠? grant가 또 이렇게 동사로 쓰였죠. 동사로 쓰이면 grant는 give 적어주세요. 아까 granted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느낌이었고 이렇게 grant가 여기서는 과거 분사지만 동사에서 나오면 주다라는 뜻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grant를 명사로 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알겠죠? 뒤에서 나오는 relief는 편안함 그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습관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이렇게 뭔가 더 좋아집니다. 일의 부담으로부터 편안함도 받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안정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거 보이지? 이런 강조되는 거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뭘 받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요. The sacrifice. 자, 여기서 sacrifice는 희생이지. 그럼 이때 희생은 바로 어떤 거니? 요 내용이잖아. 이렇게 연결해서 봐. 우리가 뭔가 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바꿔야 되는 거 막 그거 있지. 그걸 sacrifice라고 한 거야. 이제 이해되지? 그 희생을. 즉, 요렇게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sacrifice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가 뭔가 하는 거니까 그 희생은 이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당연히 어떤 거겠어? 이게 연결성이라니까?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지.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감도 생기고 자유롭게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변하면서 저런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후회스럽거나 유감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지금까지 다 어떤 얘기야?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 얘기해 준 거지. 그치? 좀만 더 기운내. 자, 그 다음 보세요. 옛 동그라미. 약간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겠죠. 자, 그러나 그 명확해집니다. This civilization of leisure. 자, 이러한 여가의 문명이 됐지. 여기서 여가는 왜 나왔겠어? 요거 여가잖아. 여가의 문명이지. 여가는 왜 생겼겠어? 무엇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그 리저라는 것이 뭔가 내가 그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잖아. 앞에 무엇과 같은 말이야. freedom이라고 봐야 돼. freedom. 알겠어? 앞에 freedom이라고 봐야 돼. 이러한 여가의 문명, 즉 기술이 주는 자유를 통한 것. 이렇게 보면 돼. 됐지? 그래서 여기서 leisure를 freedom 적어보세요. 이러한 여가의 문명, 즉 기술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는 실제로는 무엇이라고? 트로이 목마라고. 그쵸? 실제로는 트로이 목마라고. 자유가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건가? 자, 그 다음에 봐요. 그 트로이 목마의 swelling, 부풀어 오르는 옆구리살. 뭔지 알겠지? 말에 부풀어 오르는 옆구리살. 거기에 숨겨놓았대. 기술을 통한 자유에는 숨겨진 게 있대. 뭐가 숨겨져 있어? 요거 보면 돼. 그치? 요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봐봐. 숨겨져 있다 그랬었지. 여러분 숨겨져 있다라는 것은 안쪽에 있겠어? 바깥쪽에 있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딱 뜯어봐. 그렇게 이해를 해줘. 요게 무슨 말이야? 요게 포지션이잖아. 자리 잡게 하는 거고 뭔가 배치하는 거잖아. 그대로 보면 되는 거야. 안쪽에 뭔가 배치해 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줘. 뭐 속임수, 사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 느낌을 이제 수능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야. 임파지션이 속임수라든가 사기라는 거 그거 쉽지 않단 말이야. 이거 기출이 돼도 이거 웬만하면 오늘 외우잖아? 이따가 저녁에 송편 먹으면서 까먹을 거야. 다음번에 보면 포지션 이지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야. 그렇게 알 거를 생각하면서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낯설거나 그러면 접도 활용하라며. 어근도 활용하라며. 요걸 안쪽이라고 보는 거야. 안쪽으로 보는 거고 이게 포지션이니까 자리 잡게 해주는 거야. 안쪽에 뭔가 배치해 놨다라는 거지. 뭘 배치해 놨다라는 거야? 여기 밑줄. 얘도 뭘로 보면 되냐? 요게 뭘 가리켰어? 프리덤이었잖아. 그치? 근데 프리덤에는 뭐가 있다고? 프리덤은 사실은 저거래. 그러나 네가 기술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유는 사실은 저거야. 그러면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활용하면 되잖아. 그치? 중간에 뭐가 있어? 슬레이브가 들어있잖아. 슬레이브는 바로 뭐야? 노예잖아. 그럼 사실은 네가 기술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너는 기술에 뭐가 되는 거라고? 구속되는 거라고. 기술의 노예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활용해 주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 밑에 이제 보이죠, 이거? 광고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율적이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예라는 건 바로 뭐냐? 내가 어딘가에 구속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기술에 구속되는 거야. 왜? 기술이 자꾸 나를 뭔가 이렇게 요구해. 마치 마스터가, 주인이 그 밑에 슬레이브에게 계속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계속 슬레이브한테 이렇게 뭔가 시키면서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사실상 슬레이브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자기만의 자유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주인의 역할이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고? 기술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슬레이브처럼 자유가 없어진 거야. 그렇잖아? 핸드폰 갖고 있어 봐봐. 어떻게 되는 거니?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있잖아. 알림이 왔는지, 뭐가 올라왔는지, 그다음에 유튜브에 뭐 새로운 게 왔는지 어쩐지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에게 뭔가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봐봐. 밥 먹으러 친구랑 가잖아. 별로 할 얘기 없으면 대부분 다 먹고 있는 거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치?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자, 아무튼 이제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 봐요. 오토노머스는 이제 자율적인 그 뜻이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광고된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통한 자동 장치는 자율적이지 않고요. 여기 밑줄. 그래서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기술과 관련된 컴퓨터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계산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니? 사실은
이게 딱 밑줄이요.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그 얘기 본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동안 우리는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화면이지, 화면. 핸드폰 화면이라고 보면 돼. 컴퓨터 화면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야? 글루드의 동그라미. 잘 따라와. 흐름만 잘 보면 돼. 여기서 글루드는 어떤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 B, 글루드, 2의 딱 밑줄. 자, 이미지 활용해봐. 글루는 원래 어떤 거니? 글루. 모르면 안 되지. 그치? 딱 풀이잖아. 그쵸? 풀이잖아. 그럼 우리가 풀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붙여져 있다라는 거죠. 풀을 사용해서 물건을 붙이듯이 우리가 여기에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 컴퓨터 화면에 혹은 핸드폰 화면에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해석했겠어? 왜 사로잡혀 있다고 했겠어? 그치? 우리는 뭐야? 자유가 없는 노예니까. 자유가 없는 노예니까. 이게 연결성이야. 알겠어요? 이게 연결성.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사로잡혀 있다. 어디에 갇혀 있다. 딱 적어주세요. Get caught up in. 뭐뭇에 사로잡혀 있다. 필기해주세요. 연필 들고 얼른 써봐봐. 연필 들고. 여기. Get caught up in 에서 사로잡혀 있다. 뭐뭇에 사로잡혀 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 하자. 조금만 더 하고. 자,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답은 당연히 뭐지? 기술이 우리에게 리저를 약속하지만 사실은 덜 자유롭게 만든다 이게 나와 있는 거. 요게 그래서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답이 될 수밖에 없지. 이게 되는 거고. 그 뒤에 봐요. Our communications. 자, communications가 바로 뭘까요? communications. 뭐 의사소통 그게 아니라 의사소통이라든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통신 장비 적어보세요. 통신 장비. 핸드폰 같은 게 되겠죠. 그쵸? 우리의 통신 장비가 우리의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 여기 딱 밑줄. monopolize 무슨 말이니? monopolize. 원래 모노가 무슨 말이야? 모노. 그치? 모노가 하나씩. 그치? 내가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 독백, 모놀로그. 그치? 자, 혼자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모노가 하나잖아. 그래서 독점하다 적어주세요. 독점하다. 우리의 시간을 독점하고 그 시간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쵸? 우리의 시간을 독점하는 그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복잡성이 우리를 압도하며 여가라는 것, 즉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비용이 드는 무엇이라고? distraction, 주의를 방해하는 것, 집중을 방해하는 것. 무슨 말 알겠지? 그쵸?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뒤로 가서 글의 요지 추론, 키노트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필기해주세요. 요지는 쉬워요. 자, 뒤에 7페이지 필기.
이따가 후반전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게끔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시간을 해왔잖아요. 그쵸? 지금 무려 우리가 얼마를 했는 줄 아니? 우리가 지금 90분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하고 딱 문제까지 풀고 쉬었다 할 겁니다. 자, 쉬었다 할 건데, 일단 당위성 표현이 뭔지 아시죠? 뭐뭐 해야 한다. 그 느낌을 주는 거 있지. 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 뭔지 알죠? should, have to, need to, must 이런 것들 있지. 거기에서 살짝 형용사로 바꿔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vital, urgent 그리고 최근에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거 critical, crucial 이런 것들이 보이면 중심 문장이고 요지가 있을 것이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복 강조되는 말이겠지. 그 다음에 요게 뭔지는 알 수 있을까요? 긍정 혹은 부정. 필자의 판단이 보이는 부분. 그쵸? 필자의 판단은 다른 말로 하면 필자의 생각이니까. 그 다음에 시그널은 아까 얘기했죠.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걔네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지문 내 정보만 사용해 주세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경 지시를 가지고 풀지 않습니다. 지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생각해. 왜냐면 요지 자체가 지문에 나왔던 말을 활용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지문소에서 보지 않았던 말들이 보인다. 엑스프레시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엑스프레시 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고요.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지를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도 꼼꼼하게. 자, 봐요. 어렵진 않아요. 봐요. 올해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거 답은 요거였고요. 자, 우리는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 역시 9월로 가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선지가 길어진다라는 거죠.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 나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 이후 있죠. 그쵸?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준다. 아시겠죠? 자, 지금 시간 4분 드릴 테니까 요즘 어렵지 않으니까요. 두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3번하고 4번 풀어주세요. 시간은 4분.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둘 다 1번입니다. 우리 2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